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구지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 안소동 행정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합니다. 네, 4월 3일 치러지는 통영 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이죠. 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후보 선정에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예비 후보들이 어떤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기싸움의 당사자를 봤더니 이 서필원 전 행안부 장관과 정점식 전 창원지검, 네, 통영지청장인데요. 이 먼저 불을 지핀 건 정 예비 후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네, 이제 오늘로서 선거가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후보는 현재 세 사람이 뛰고 있는데 후보 간에 그만큼 이제 그 신경전이 과열되고 치열하다는 것은 서로가 이제 전력이 비슷하고 아주 팽팽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대체적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그 판세들을 좀 보면은 뭐 2강 1중 구도 정도, 그 두 분이 좀 강하고 한 분이 그 뒤를 추격하는 이런 양상을 보고 있는데 선거는 이제 구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구도를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통영 지역에는 좀 다른 지역과 달리 좀 특이한 구도가 있습니다. 서필원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좀 이제 선두를 지키고 있고, 네. 정점식 후보는 이제 지난달 27일 날 우리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당 대표로 그 황교안 전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분하고 그 정점식 후보 간의 그 관계는 이미 다 알려져 있죠. 네, 굉장히 정점식 막역한 그렇죠. 사이라고. 네. 정점식 후보는 이제 공안통으로서 마지막 공직이 대검의 이제 공안부장 출신이고 또 이제 그 검찰에서 공안 요직 출신인데 네. 이분이 이제 그 서필원 후보를 견제하는 이유는 서필원 후보는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선을 요구를 하고 있고 정점식 후보는 그야말로 황교안 총리나 지도부의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낙점을 해주기는 그런 그 기대를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두 분이 굉장히 치열한 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갈등이 좀 증폭이 되면서 이번 보선에 어떤 후보들이 정해질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요. 일각에서는 좀 세간의 전망대로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게 지난 지방선거 때의 선거 구도가 또다시 재현되는 거 아닐까라는 어떤 합리적인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양자 구도하고 또 삼자 구도는 선거 판세에서 전혀 다르게 그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구도 속에 다른 어떤 특정 후보가 그 당선 가능성은 작은데 결국 이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가지고 표를 어느 한쪽 그 후보에게 표를 잠식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면 나머지 다른 한 후보는 승리하기가 훨씬 용이하죠. 그런 면이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꽤 있는데 일단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자 중에 그 공천 반발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 승리하는데 훨씬 더 한 발 더 다가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런 현상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통영 그 시장 선거를 보면 그 1% 약간 정도 차이가 났는데 민주당 후보가 1% 조금 앞서가지고 당선이 됐거든요. 그 원인을 이제 쭉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의 예비 후보자 중 한 명이 공천 반발로 인해 가지고 무소속으로 탈당한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반사의 이익을 누가 가져갔냐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유한국당 후보와 그다음에 그 반발로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는 표를 서로가 나누어 갖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볼 계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공천을 받은 후보는 아무래도 고성 통영 지역의 그 위원장 지역위원장으로 이제 내정될 가능성도 꽤 크고 그다음에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공천을 두고 그 후보자 간의 그 갈등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번에 이제 공천에 탈락한 후보는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옷을 입고
당분간 이제 선거에 출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간에 그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만일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아마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꽤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게 참 선거 구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고도의 심리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틀리지도 않다. 이 부산항 제2신항의 진해 재덕만 입지 결정을 두고 하는 말인 걸까요? 이 경남도는 애둘러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김경수 도지사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달 11일 예정됐던 제2신항 확정 막바지 협약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 경남도는 조바심을 내기도 또 그렇다고 안심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를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짚어봅니다. 자, 먼저 이 부산항 제2신항을 진해 재덕만으로 사실상 확정이 됐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 뭐 완벽하진 않다. 저희가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지난 1월 24일이었죠. 제2신항이 확정이 되었는데 네. 이 확정의 의미는 국가 항만 계획 중에서 부산신항의 3단계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항만 부지의 규모라든지 그다음 사업비, 공사 기간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그림만 나왔지 아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제는 당사자 간 그러니까 부산시와 경남도 간의 협의를 거쳐야 세부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경남도는 당초에 지난 11일에 열기로 되어 있었죠. 지난달이죠. 네. 그죠? 경남도와 부산시의 상생 협약을 연기하기로 했는데 이 협약 시기에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지사 이 세 분이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무기한 연기가 됐죠. 네? 그래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협약 시기 연기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김 지사가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당 소속인 부산시장과 부산시장이 내키지 않았을 것이고 역시 해수부 장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김 지사의 그 어떤 보석을 좀 봐가면서 추후 일정을 잡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청의 담당 국장이죠. 해양수산국장이 네. 창원시의 요구와 어업위원회의 그 어떤 피해를 고려해서 협약을 연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뭐 진정으로 창원을 생각하고 어업인을 고려를 해서 협약식을 연기했다면은 네. 저는 뭐 대단히 반갑고 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창원시와 어업인들의 그 어떤 문제들을 좀 깊이 있게 좀 살피는 행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을 거예요. 뭐 저희가 한번 하나하나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참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해수부의 용역 결과는 가덕도보다는 진해 재덕만이 더 적합하다라고 저희가 나온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진해 재덕으로 제2신항 입지는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아직 협상 테이블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의 변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변수가 저희가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앞서 이제 박사님이 잠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일단 해수부는 접근성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부산 가덕도보다는 진해 재덕만이 훨씬 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재덕 주민들이 지금 반발이 심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신항만이 들어서게 되면 일단은 일자리가 뺏길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신의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대에서 지금 고기잡이를 못하니까 좀 먼 바다로 나가야 되고 다른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 유류 비용 등 기타 관리 비용이 많이 더 들게 되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수익이 훨씬 또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재덕 주민들이 지금 많이 반발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제 창원시가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허성무 시장이 창원 패싱론까지 거론하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창원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한번 잘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명칭 문제가 그 지금 경남도와 부산이 이제 합의를 보기는 봤는데 그러나 창원시도 그렇고 창원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지금 여기 대해서 높거든요. 그렇죠. 제일 신항만 때도 이제 명칭 문제로 가지고 경남도와 부산이 첨예한 갈등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 사건이 지금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명칭 문제도 다시 한번 우리 변수로 잡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이러한 것들을 좀 보면 앞으로도 좀 시끄러워질 일들이 많겠다 이렇게 감히 예상을 한번 해보는데 근데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매머드급 사업이에요. 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재원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어떤 유치할 때부터 많은 공을 들여서 저희가 유치를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예타 면제 선정에서는 일단 불발이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조건에서 나중에 또 어떤 이런 협상의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 협상은 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큰 뭐 영향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막바지 협상 과정에서 예타 문제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지난달에 이제 이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2신앙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진 것은 그 지역적인 형평성이라든지 국가의 재정 사업의 어떤 재정 규모 이런 거를 판단해서 그 경남에 또 전국 시도별로 대표적으로 한 곳을 주기로 그렇게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은 서부 경남 KTX가 형평성이라든지 재정 규모라든지 효과성에 대해서 우수하기 때문에 진해 신항은 탈락을 시켰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국가 재정 사업으로 예비 타당 조사를 받지 않는 이 면제 사업에서 우리가 탈락이 됐다는 것은 사업의 속도나 관심도에서는 조금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항만의 계획은 항만 기본법의 어떤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는 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뭐 이 문제보다도 개인적으로 협상에 그 영향을 주는 것은 해수부 장관 그리고 부산시장, 경남지사와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 문제, 그다음에 어떤 관계 문제 이런 게 좀 협상에 영향을 주리라 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해수부 장관이나 그 오거돈 시장은 정치인으로서 우리 경남지사보다 한참 선배의 사람들이죠. 선배죠. 그죠? 이러다 보면은 또 그분들이 이제 그 지역 출신이 부산이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두 분이 부산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부산을 좀 굉장히 그 고려하는 이런 좀 스탠스를 취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경남지사가 과연 그 경남의 목소리랄까 창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저는 협상 과정에서 이제 이것이 좀 걱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민의 피해라든지 부산과 경남, 창원의 어떤 지역적인 형평성 문제 좀 이런 문제를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부산 경남의 어떤 상생의 저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 사업인 것 같긴 한데 이쯤에서 좀 궁금해져요. 그런데 이게 제2신항이 진해 제덕만에 정착이 되고 잘 자리를 잡았을 때 이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분명히 경제적인 효과도 엄청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어떤 효과들을 좀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예상 규모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12조 7천억 정도가 지금 그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제적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클 것이다는 이제 기대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분명 사실이고 일단 이제 신항만을 조성하게 되면 지역 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역내 그 건설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다음에 이제 신항이 들어서면 그 항만과 배후 단지 업체들이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그 업체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지방세, 취등록세들이 등 이제 세수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무엇보다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2신항에 이제 터미널이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부도 효과도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약 7,000명 가까운 고용 창출이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한번 경남도가 또 지역 경제로서 한번 재도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당연히 표시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경남도의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어떻게 남아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협상 테이블에 뭐 김 지사가 앉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사정이 좋지 않으면 이제 뭐 또 김 지사가 아닌 행정부지사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근데 김 지사의 지금 보석 신청이 3월 중으로 연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기다렸다가 다시 협상 날짜를 잡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도 많이 되고 있는데 협상 테이블이 언제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일단 이제 그 신항만 명칭부터 비롯해가지고 웬만한 부분은 거의 협상이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작은 부분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김경수 지사의 이제 법정 구속이라는 것이 이제 돌발 변수로 작용해가지고 이제 막바지 협상에 조금 뭡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느냐, 뭐 이게 이제 크게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네.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 그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창원시를 어떻게든지 잘 설득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제일 중요한 변수는 저는 창원시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신앙 소재지가 창원 지역에 있기 때문에 창원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게 아마 계속해서 잡음이 일어날 그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도가 지금 제일 먼저 성급하게 이제 해결될 네. 과제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제2신앙만에 대해서 허성무 시장이나 창원 시민의 어떤 불만이 굉장히 좀 큰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 제1신앙 때처럼 우리 창원 시민들은 부산의 힘의 논리에 당했다. 그다음에 부산의 억지 논리에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네.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적으로 힘의 논리, 억지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우리 시민들도 많이 표출하고 있고 일단은 협상 테이블 재개는 결국 누구 손에 달리냐 창원시의 창원시. 저는 손에 달려 있고 창원시의 원만한 그 해결이 마지막 이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너무 먼 미래일 것 같아서 그렇죠.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런 와중에 오거돈 이 부산시장이 네. 지난 24일이었죠. 자신의 SNS에 어떤 김 지사의 석방을 염원한다. 뭐 네. 이러한 좋은 뜻의 글을 이제 남기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에서 제2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돼서 좀 더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오거돈 발음이 잘 안 되죠. 오거돈 부산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김경수 지사의 구속으로 경남 도민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신경을 밝혔는데 그리고 이제 불경의 상책 협력에 김 지사의 의지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절실하다. 이제 저는 오 시장의 이런 표현을 분석해 보면은 어떤 한편으로는 경남 도민을 위로를 하면서 부산, 울산 연대감을 보여서 김 지사의 어떤 석방을 바라는 지역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부터 풀지 못했던 부산 경남 간의 고질적인 문제, 물 공급, 식수 문제 있죠. 이 문제. 그 다음에 부산 신공항 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불거진 이제 제2신앙 문제. 이런 게 양시도가 몰려 있는 큰 문제가 있는데 지역 현안의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협상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네. 김 지사가 이제 구속돼 있으니까 네네네. 좀 답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거돈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항상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부산에 비해서 이제 경남이 홀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언제부터 부산이 이제 경남을 그렇게 잘 챙겼는지 앞으로도 변함없이 좀 부산이 경남을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부산시장이 글을 올린 어떤 그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부산이 제2신앙을 진해 제덕으로 합의하는데 좀 힘을 싣고 있다. 네. 어느 정도는 지금 동의를 다 하고 있고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뭐 저희가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봐도 괜찮을지 네. 모르겠어요. 또 저는 좀 생각은 조금 다르긴 다른데 네네. 일단 이제 부산하고 경남이 잘 지낸 적이 거의 없어요. 네, 맞습니다. 언급하자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부산 가덕도도 원래는 경남 땅이었고 네. 그다음 그 제일신앙망 명칭 문제, 그다음에 신공항 건설 문제, 또 때로는 뭐 난강 때 물 공급 문제도 있었고 이 지역에서 NC 다이노스가 창단될 때 부산이 뭐 극렬하게 반대도 했고 예, 맞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예가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경남 도민이나 이 창원 시민들은 부산의 억지 논리에 힘의 논리에 당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번만큼 이제 좀 달라요. 오거돈 시장하고 김경수 도지사가 뭐 자주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생협력 포럼도 열어가지고 불경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자 뭐 이렇게 이제 선포도 하고 했는데 여하튼 오거돈 시장하고 김경수 도지사는 코드는 잘 맞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근데 오거돈 시장 입장에서 보면 경남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거돈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이 그 신항망보다도 가덕도 신공항이 제일 큰 문제로 지금
그 자기 입장에서는 다가오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가덕도의 신공항을 건설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신의 어떠한 그 재선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정치적 행보에 이제 큰 타격을 긍정적 타격을 줄지 부정적 타격을 줄지 둘 중에 하나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하기 위해서는 경남 도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 지사가 계속해서 찬성의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가덕도 신공항하고 제2신항하고 서로 맞교환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좀 의문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명쾌하게 해명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지셔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박사님은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이미 이제 제2신항은 국책 사업으로서 이제 사업비나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부산이 원래 주장했던 가덕도와 비교해서 네. 일단 사업비가 5조 1천억 정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존 부산 신항과의 연계 효과도 높고 또 주변 여건이 사업 추진에 굉장히 그 원활한 그 어떤 부대 여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진해 신항이. 네. 당초에는 이제 오거돈 시장이 가덕도를 주장하다가 이제 방금 교수님 설명했지만 어느 순간에 부산 신항으로 진해로 이렇게 네. 진해로 결정한 합의를 해줬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오거돈 시장이 명분과 실리 두 가지 전략을 저는 구사를 했다 봅니다. 명분 면에서는 경제성이나 효과나 여러 가지 그 면에서 이제 부산이 진해를 따라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실리를 찾는 것은 이거를 하나를 경남편을 서주면서 김해공항 확장 불가에서 어떤 가덕도 신공항 확장 네. 이런 전략을 좀 그 실리를 가져가려는 계산이 아닌가 오거돈 시장의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경남을 이제 두둔하면서도 은근히 이제 그 자기의 그 경남을 위해서 지원해줬던 것을 좀 얻기 위해서는 네. 김경지사의 도움이 없으면은 이러한 사업들이 좀 불가능해진다. 뭐 이런 것을 좀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제 마지막 협상 테이블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결정에는 좀 창원시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들을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가 네. 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창원시가 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번에 이제 이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항만 정책의 결정은 항만 정책 심의위원회에 가는데 네. 여기에 창원시는 법률적으로 참여 권한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성부 시장이 이러한 그 과정을 보면서 네. 창원시가 배제된 협약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뭐 이것을 뭐 창원을 뺐다고 해서 창원 패싱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저는 그 이번 일을 보면서 창원시는 불쾌감 정도 표시 정도는 부족하고 허성부 시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창원시 운명이 걸려 있다는 이런 각오로 저는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랑은 뭐 명칭 문제라든지 어업인의 어떤 그 우리 지역 어업인의 피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신항을 운영하게 되면서 이후에 이제 파생되는 어떤 경제적 효과 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부산이 다 가져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신항 결정도 부지는 역시 100% 창원 땅인데 땅은 전부 창원시가 다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원시의 그 권리나 주장은 할 수가 없는 이런 이제 협상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 과정이 아직 그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창원시의 패싱은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자치 네. 이런 정신에도 맞지 않고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저는 이제 보는데 부지를 제공한 지자체는 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를 저는 분명하게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가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몫이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국회의 몫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와 상색 협약 논의 과정에서 경남도와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항만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특별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분명히 창원시가 협상 대상자로서 들어가서 우리의 그 창원시의 권리나 주장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제가 허성부 시장께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우리 창원시는
100만의 특례시 그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같은 어떤 권한과 자부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보고 중앙정부나 부산시와 경남도가 비록 상급 기관이긴 하지만은 창원시의 참여와 권리 주장을 지금보다는 더 세게,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경남도도 뭐 마지막까지 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좀 여러 가지를 해결해야 될 좀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경남도가? 일단은 이제 우리 박쌤도 얘기했지만은 창원시는 그 원칙적으로는 협상 테이블을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경수 도지사가 일관되게 이제 강조한 게 소통. 네. 정치를 하겠다. 그다음에 도민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신의 그 약속과 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고 네. 또 우리가 그 앞전 시간에 한번 거론했는데 자치분권, 지방분권, 진정한 자치분권,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김경수 지사는 정치적으로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다. 이를 명심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3자 협상에 나가기 전에 창원시와 창원시민의 그 목소리를 잘 수렴해 가지고 경남도가 이것을 잘 좀 반영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갔으면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산항 제2신항이 진해 재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예견된 수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또 합리적인 고민 가운데 도출된 결과인지에 따라 그 결정의 결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